낙후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즉 2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했으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참 모호하죠, 그죠? 모호하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막 4, 5년 막 있다가도 막 애들이 가서 담배 피고 막 민원 막 계속 제기되고 이러면 이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게 경공매 하는 사람들, MPL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요소가 또 여기 있습니다.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된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것도 이 조문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이거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바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걸로 판단되어지지 않나요? 근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6개월 내에 그 땅을 다시 사서 하든지 같이 뭐 공동 개발을 하든지 그런 의미로 6개월까지는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착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돼 있어요.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사업자. 즉 바꿔서 얘기하면 관광 그런 호텔에 이제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데 경공매로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그 관광 사업자 지위는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고스란히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넘겨주지 않으면 이 조문을 가지고 그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소유권 증명할 서류하고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하고 들고 가서 변경을 요청하면 변경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 뭐예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한 부분은 이제 참 이게 이제 문제긴 한데, 분양한 부분은 기존에 이제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 공유자,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의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제 따르도록 돼 있는 거죠. 침해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그거를.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갖고 가서 운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뭐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건 뭐 이제 주로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 연습장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 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제1호사항을 준용한다. 제1호사항이 뭐냐면 넘겨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환가, 국세, 징수법, 관세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이런 경우에는 그 필수 시설을 그걸 인수한 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사람이 열 뻗쳐갖고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뭐 등기부 등본이나 그 경매 낙찰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지위 변경 신청을 하면 고스란히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각각 법률이 정하는
경공매를 통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는 NPL 실전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NPL이 뭐냐면 NPL은 논 퍼포밍 론이에요. 이게 부실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NPL에는 어떤 종류도 있을까요? NPL은 론 세일, 그러니까 대출 진행했던 그 채권을 할인해서 세일해서 서로 이제 트랜잭션 하는, 거래하는 그런 론 세일 방식이 있고, 사후 정산 방식이 있어요. 서로 이제 약정에 의해서 어떤 시나리오대로 서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액션을 취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정산을 하는 그런 사후 정산 시스템. 그리고 채무 인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A라는 근저당권을 B라는 채무자가 갖고 있다가 C라는 채무자로 승계되면서 그 채무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채무까지 바로 인수가 되는 경우, 경매를 통해서 인수되는 경우, 아니면 그냥 인수되는 경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경매를 통해서 인수되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실무에서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매를 통해서 인수가 되면 중간에 이제 다시 경락자금 대출을 받고 아주 불필요한 그런 뛰어다니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GPL은요, GPL은 말 그대로 Good Performing 론이라고요. 우리 보통 NPL 시장에서 얘기하는 GPL이란 선순위 근저당권은 보통 이제 1금융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1금융권에 2금융권에서. 그럼 이제 그 외의 시장에서 GPL이라 하면 그 선순위 채권 다음에 후순위 채권들을 얘기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 그것들을 얼마나 잘 설정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막 한 15%에서 20%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부업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어요. 단 그 낙찰가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물건 분석이라든지 권리 분석,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GPL이 굉장히 블루오션이지, 뭐 막 후순위 채권이라고 막 얼렁뚱땅 막 대충 막 설정해가지고 막 남발하는 경우에는 다 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 떼이고 다 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손 충당금을 엄청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건 분석이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했을 때 이게 좀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GPL이 15%에서 20% 되냐면, 후순위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 받아요, 이자를요. 그리고 이제 만약 10% 정도의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했다 손 치더라도 지연 이자는 보통 20%를 받습니다. 지금 대부업법상 지금 최고 이율이 20%잖아요. 예전에 24%였다가 한때는 뭐 40 몇 프로, 뭐 60 몇 프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이기 때문에 지연 이자를 포함해서 이제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 대출한 물건이라도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20%까지 최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대부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임의로 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굉장히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유의해서 대부업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전하게 하셔야 되겠죠, 물론. 그다음 대의 변제는요, 뭐 임의 대의 변제라는 게 있고 법정 대의 변제라는 게 있어요. 임의 대의는 그냥 내가 이 근저당권, 이 사람이 좀 어려워하는데 내가 이 근저당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그냥 돈 이자 얼마씩 받아먹는 게 좋겠네.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자산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임의로 그냥 너한테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제 근저당권 변경을 하는 거. 물론 이제 원 근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임의 그 변제가 가능하겠죠. 근데 법정 대의 변제는 법에서 정한 대의 변제예요. 내가 만약에 이 대의 변제나 이 어떤 근저당권의 어떤 그 변경으로 인해서
후순위 권리자들이 어떤 침익적인 그런 어떤 권리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후순위 권리자들이 법정 대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정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돈 갚고 내 권리를 지키겠다는데 그게 법에서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법정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요 정도로 이제 용어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좀 알아보고자 해요.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연간이잖아요. 그죠? 연간. ROE 300%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NPL 같은 경우는 출구까지 가는 그 시간이 비교적 짧아요. 쇼텀이에요. 부동산은 사고 몇 년 있다 팔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NPL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이제 경락을 받아서 배당금을 내면 그 배당금을 받고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빠르면 4, 5개월, 5개월, 6개월 정도의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50, 180%면은 연간으로 잡으면 한 300%가 된다는 거예요. 텀이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 6개월씩 두 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300%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300%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에 내가 1억을 넣고 한 달 정도에 내 2억을 받았어요. 그럼 그게 100%예요? 100%가 아니잖아요. 수익률은 다 연달이잖아요. 연달. 일드 레이트라고 연간 단위예요. 연간 단위. 일드 레이트. 수익률. 연간 단위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있다가 한 달 전에 1억을 주고 한 달 후에 1억을 받았다면 한 달 수익이 100%라고 얘기를 단서가 붙어야 되겠죠. 수익률은 연간 단위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었죠. 굉장히. 이런 이제 실전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돈되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에서 설명드려도 굉장히 알찬 내용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하여튼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알찬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저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쫄딱 망한 경우도 있고, 요거는 어차피 이제 다 성공한 케이스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자부하는 거지, 쫄딱 망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쫄딱 망한 걸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걸 다 잘한 것만 다 얘기를 하지. 근데 쫄딱 망한 것도 얘기를 해야지 자기 성찰할 수 있고 자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잘된 거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자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저녁은 다 드셨을 테니까 이제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